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내놓는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의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최대한 짧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이어가지고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We will move the all new 스포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이 네이밍 센스가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데 all new 스포티지, 더 뉴 스포티지 이런 식으로 내놓다가 이번에는 the all new 스포티지라고 내놨네요. 이름 짓기가 귀찮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디자인 한번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난해한 디자인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기아자동차 마크가 이제 바뀐 거는 뭐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렇게 썩 반가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난해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가격표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스포티지 Movement That Inspires 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이 견적 짜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깡통으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티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 뭐 이 정도 금액은 뭐 전혀 상관없다. 뭐 옵션 붙여서 500만원, 1000만원 올라가는 거 뭐 그 정도는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스포티지를 구매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이제 스포티지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경제적인 면을 무시를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일 텐데 경제적인 이유로 스포티지를 둘러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깡통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옵션 붙이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당연히 옵션 붙이면 좋겠죠. 그 옵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우리가 얻는 편의성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최소한 이 저울이 중립은 유지를 해야 우리가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옵션이라고 내놓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면 솔직히 가격값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운전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깡통이 이제 트렌디라는 트림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트렌디 트림을 옵션을 아무것도 안 붙이고 깡통으로 구매를 하셔도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GDI 엔진이고요. 가솔린입니다. 그 다음에 7단 DCT 모델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DCT보다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오토미션이 저는 훨씬 더 관리하기가 차라리 낫고 주행할 때 이질감도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현대기아에서 새로 개발한 이 DCT가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기저기 굉장히 집어넣는데 일단은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MDPS 들어가고 줄줄줄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운전자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탈 방지 보조,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쭉쭉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고요. 100% 신뢰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안전 보겠습니다. 에어백 6개 있고요. 주차거리 경고, VSM, 배송 시스템, 밀림 방지 장치 줄줄줄줄 있고 이것도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겠죠.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외장 보겠습니다. 135에 65, 17인치 타이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 LED 데일라이트 들어갑니다. 이 LED 데일라이트 입장에서는 깡통이라도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조금 안 넣어주기가 좀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데일라이트로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LED 데이라이트를 안 넣어줘버리면 차량이 조금 이제 디자인이 좀 얼빠져 보인다는 걸 얘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깡통에다 LED 데이라이트가 들어가고요.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접이, 전동 조절, 열선 다 됩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 이건 와이퍼까지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내장은 블랙 인테리어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룸미러, 선바이저 있습니다.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 이런 준중형 SUV 깡통 모델에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는 인조가죽 제조하는 기술도 많이 상용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조가죽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동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수동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동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다 똑같죠. 그 다음에 2열 폴드 다이브 시트 되고요. 그 다음에 폴딩 타입 키, EPB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줄줄줄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도 다 있고 블루투스 다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거는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다. 그냥 깡통으로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 품목은 이제 색상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이 색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가지고 싶어서 열망하는 그런 색깔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195만 원을 추가로 지불을 하시면 디젤 엔진으로 바꿔주는데 디젤은 제가 굳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디젤은 늘 생각이 없고 이 밑에 옵션들이랑 요 트림 소개는 밑에서 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비티, 이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 트림에서 가장 비싼 트림인데 요거를 많이 팔아야 이제 기아 자동차에 이제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가솔린은 200만 원을 추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포티지 정도 되는 모노코크 바디의 준중형 SUV를 가지고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대부분 주행을 하는데 사륜구동이 필요하느냐? 물론 이제 사륜구동은 이제 빗길이나 눈길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눈길 위에서 미끌리기 시작하면 사륜구동이 아니고 사륜구동 할애비가 와도 소용이 없고요. 눈길과 빗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라이트를 비롯한 등화류를 점등을 하시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사륜구동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차량 자체가 무거워지고 동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 오프로드를 할 게 아니면 사륜구동은 뭐 그다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자식 사륜구동은 넣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옵션 목록이 있는데 이 기아 자동차가 현대자동차한테 이제 먹힌 거잖아요. 이제 자회사라서 그런지 이 견적내는 기능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PDF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딸랑 끝인데, 지난번에 제네시스는 굉장히 이제 또 잘 해놨었죠. 제가 또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아 자동차는 매번 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이것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이제 깡통 트림, 트렌디 트림에서 옵션을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빠져서 아쉬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정도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운전석 파워 시트, 다른 것도 뭐 줄줄줄 따라오지만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가 따라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주기는 하지만 이 옵션들이 200만 원을 더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도 히터 틀면 뭐 금방 따뜻해지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옵션인지 잘 모르겠고, 이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회사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근데 회사 의자에서도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잘 살잖아요. 이런 거는 뭐 전혀 필요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제 취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깡통에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구비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거는 이제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165만 원이고 컨비니언스 적용 시 선택 가능인데 컨비니언스는 85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총 250만 원을 추가를 하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만 오는 게 아니고 뭐 줄줄줄 뭐 무선 업데이트도 오고 뭐 프로토 에어컨도 오고 따라오는데, 이것들이 25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세트로 구매하셔서 이런 거 설치해주는 업소에 맡기시던지 아니면 뭐 셀프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업소에 갔다가 맡겨도 내비게이션 값까지 합쳐서 제 생각에는 40만 원, 50만 원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선 업데이트는 안 되겠지만 뭐 업데이트 뭐 그거 그렇게 귀찮은 거 아니잖아요. 뭐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실 텐데 깜빡하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뭐 먼 길 가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거 임시로 봐도 되고요. 물론 뭐 보기에는 이게 더 깔끔하겠지만 가격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버리면 글쎄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매립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라이팅 패키지 뭐 34만 원 이래가지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 열었을 때 이 스포티지 뜨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러기지 패키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캠핑 용품 뭐 이런 거는 저 딜러가 아니고 그냥 네이버 최저가로 사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맞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아까 이 스노우 화이트 펄이 8만 원인가 추가가 됐었죠. 저는 그냥 검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트렌디는 블랙 인테리어밖에 선택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17인치 전면 가공 휠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깡통을 하게 되면 이제 받게 되는 휠 직경이 조금 작으면은 차량이 조금 이제 둔해 보이고 약간 멍청해 보일 수는 있는데, 차는 좀 멍청해 보여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멍청해 보이지 않고 똑똑해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디자인이 뭐 그렇게 멍청해 보일 만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깡통 휠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설명충적인 면모는 이제 배제를 하고 이렇게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전 계약 고객 혜택은 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런 혜택을 기대하고 차를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그냥 뭐 주면 좋고 말면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스포티지 견적내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비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많이 덜 하긴 했어요. 영상을 짧게 찍으려고. 근데 뭐 이건 나름대로 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길이가 짧아지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을 때 이제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답변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준중형 SUV 스포티지 둘러보고 견적 뽑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